네, 저희가 1의 1부 굉장히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이제는 저희가 사실 사전에 이제 인터뷰를 같이 하기로 결정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파쿠르에 대한 많은 분들의 대중화를 조금 더 알리고 싶으셔서가 가장 크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질문지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 다른 촬영 PD님하고도 말씀을 해봤지만 이게 대중화가 될까? 라는 의문이 솔직히 제일 많이 컸어요. 둘이 네. 뒤에서 준비하면서. 그리고 대중화라고 하면 사실 여기저기 접할 수 있어야 많이 보고 많이 해보고 내가 하다못해 우리 집 근처에서도 방문을 해서 이게 뭐예요 할 수 있어야 사실 대중화의 시작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약간 제가 파쿠르 학원 이런 걸 검색을 해봐도 인서울권에만 그게 좀 있고 맞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에는 뭐 자기들끼리 동아리가 있다고 혹은 네. 동아리나 뭐 약간 모임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조금 축소화되기 시작한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걸 배우려고 서울에 올라오셔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거를 조금 배울 수 있는 건지 좀 약간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체육관에 수업을 하러 타 지역에서 엄청 많이 찾아오세요. 정말 간절하신 분들이. 혹은 근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오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비용과 시간이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또 정말 많아요. 그러면 결국 저와 똑같이 유튜브를 보면서 통해서 독학을 하거나 근처에 뭐 하는 사람이나 모임이 있으면 그런데 참석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힘들죠, 사실은. 네. 파쿠르가 대중화되는 부분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장담은 할 수 없어요. 그냥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할 뿐이지 아직까지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파쿠르가 이제 대중화가 되기 위한 방법은 일단 올림픽에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준비를 해놨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올림픽이 2024년 파리 올림픽에 파쿠르를 정식 종목으로 승인을 받으려고 요청을 한 상태였지만 저희가 떨어지고 비보이가 들어갔어요. 근데 뭐 또 2028년이 있으니까 그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뭐 지금도 그래도 조금씩 학교나 그런 여러 공공기관에서 파쿠르 수업이나 워크숍 프로그램이 많이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쿠르를 그런 교육적인 목적보다 좀 완전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하는 게 차라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영화에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런 매체를 통해서 파쿠르라는 운동을 널리 알리고 자연스럽게 혹은 파쿠르가 원래 프랑스 군사 유격 훈련에 시초를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실제로 해외 이제 특수부대나 소방 같은 쪽에 이제 훈련 프로그램에 파쿠르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뭐 특전사나 뭐 그런 좀 기관 같은 데에서 파쿠르를 이제 훈련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뭐 국정원이나 뭐 이런 곳에서 정말 파쿠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배우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여기 밑에 하단에 주소랑 이런 데가 나가겠지만 만약에 파쿠르라는 걸 정말 한 번쯤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분들이 여기 온다고 하면 사실 일반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사실 비용적인 부분이나 수업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케줄적인 건 어떻게 하는지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기 운동, 여기 시설, 여기 센터에 대한 것들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센터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파쿠르만 있는 체육관이 아니고 맞아요. 파쿠르도 있고 아크로바틱, 뭐 마샤라 스트리킹, 폴댄스, 에어리얼 후프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고요. 종목들마다 이게 공간이 다 나눠져 있고 일단 그 자체도 되게 특이한데 저희는 이제 좀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쿠폰 형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횟수만큼의 쿠폰을 사서 한 번 나올 때마다 그 쿠폰을 소멸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1회당 한 3만 원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회당 운동의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쿠폰 사용 시에 사용되는 운동 시간이요?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3시간 반 동안 내가 한 종목을 골라서 운동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에 구비되어 있는 기타 다른 시설들을 같이 활용을 하면서 운동을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교차로 수강이 가능하고요. 내가 오늘 파쿠르 수업 듣고 싶으면 파쿠르 수업 들으면서 쿠폰 하나가 까이고, 내일은 내가 폴댄스 하고 싶은데 이러면 폴댄스 수업을 들으면 쿠폰이 또 하나가 까이고, 교차로 수강이 가능한 쿠폰제입니다. 그럼 혹시 파쿠르를 할 때는 도복이라던가 이런 뭐 조금 운동복 같은 걸 구매를 해야 되나요? 도복 같은 경우는 없고요. 그냥 편한 복장인데 실내용 운동화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내에서 막 벽 같은 것도 올라가고 벽에 매달리고 그런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좀 충격을 완화하거나 좀 더 그렇게 접지면을 좀 밀착을 시키기 위해서 항상 실내용 운동화를 헬스장처럼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쿠폰을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대는 그냥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와서 그 시간대에 오픈되어 있는 수업을 같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가요? 딱. 정해진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운동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정해진 시간에 본인이 맞춰서 나오시면 되고, 파쿠르는 전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국내에도 파쿠르가 들어온 게 만약에 2003년 영화를 통해서라고 가정을 하면 네. 지금 한 15년 정도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 영화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막 처음엔 한 3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막 운동에 관심을 갖고 막 이러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0명 정도의 수준으로 약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과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봤어요. 네. 과연 왜 이렇게 된 걸까? 네.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봤고,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선 첫 번째는 군대. 이 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남자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통 어릴 때 이런 운동에 관심이 생기고 흥미가 생기는데, 어릴 때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가 이제 군대 가야 되네 하면 꺼지는 거죠. 군대를 전역하고 난 후에는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점점 이 운동하고 멀어지게 되고, 이 파쿠르 운동으로 직업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좀 뭔가 있었다면은 그래도 전역하고 난 후에도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다 할 마땅한 길이 없었기 때문에 군대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점점 살기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시간 투자할 의미를 좀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럼 아까 저희가 사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똑같은 다양한 익스트림 스포츠가 들어와도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쿠르의 경우는 이제 뭐 특수부대 혹은 경찰, 군, 소방관 이런 데로 이미 훈련 프로그램이 채택되어 있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키즈 파쿠르 학원처럼 굉장히 많이 다양한 그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국내는 사실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위해서 혹시 우리 지금 어쨌든 협회도 계시잖아요. 네네. 소속되어 있으시잖아요. 협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계세요? 협회에서 우선 계획을 잡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웃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도 정말 암울한 현실이에요. 제가 현재 협회 회장이고, 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협회가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직은. 왜냐? 협회가 힘이 생기고 자금이 생기려면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운동을 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야 좀 돼요. 많아야 돼요. 회원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한국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0명 정도 네, 현재, 사실 1000명도 안 돼요. 현재 한국에서 파쿠르 하는 사람들이. 추산하기야 그 정도지 높게 잡아서 1000명도 안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그 인원들도 대부분이 어린 연령층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파쿠르는 뭔가 그런 아웃도어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걸 왜 돈 내고 해? 약간 이런 인식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굳이 협회에 들어가서 이득되는 게 뭔데? 그것도 그렇고 협회 회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협회가 자금이 생기지도 않고 저희가 뭔가를 할 수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저희 개인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협회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 하나는
저 김주성이라는 저 개인을 퍼스널 브랜딩해서 저라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서 파쿠르가 좀 대중화됐을 때,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원이 생겼을 때 무언가 할 생각은 있지, 뭔가 아직 이렇다 할 계획은 없어요. 사실 제가 또 선수님의 다른 이렇게 활동 내역을 찾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약간 부모님이 이제 선수님이 계속 다치는 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걱정하실 수 있다라는 매체를 좀 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아이들도 하다라고 하시면 어머님들이 아마 요즘 아이들이 제가 왜 그때 저희 한번 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엄청 운동을. 많죠. 막 벽에 매달려 있고 막 잘 뛰어다니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한 아이의 부모라면 이걸 인터넷에 검색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검색에 막 건물에서 떨어져서 이제 사고가 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접하게 돼서 우리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혹시 다치는 운동 아니에요? 라는 것 때문에 많은 문의도 있을 거고 선수님도 부모님과 그런 게 트러블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사고사들 때문에 아니면 그런 영상들 때문에 혹시 대중화가 더 더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쿠르가 그런 매체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많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졌죠. 장점도 맞아요. 있지만 단점은 너무 그런 사고 영상이나 멋있는 혹은 고난이도 동작들이 조회수가 더 잘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맞아요. 갖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은 영상에 노출이 안 되는 거죠. 수면 위로 맞아요. 올라오지 않은 거고, 뭐 그렇다고 안 위험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많은 분들이 파쿠르뿐만 아니라 본인이 하는 운동은 체계적으로 배우면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뭐 그 부분은 동의해요. 하지만 안 위험하다고 할 수는 또 없어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더욱더 무모한 시도를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하고 트러블은 크게 없었어요. 그건 매체를 통해 또 잘못 알려진 겁니다. 네. 맞아. 사실 거기에 매체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심한 것처럼 그려져 있어서 제가 약간 조심스러웠거든요. 아니, 방송에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갈등을 좀 만들어서 방송의 소재로 나온 거지. 당연히 부모님이 걱정은 하시죠. 근데 그게 제가 파쿠르를 하는데 뭔가 못하게 한다거나 갈등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익스트림하고 좀 활발했기 때문에 어차피 말해도 안 듣는 거 그냥 다치지만 마라. 중간중간 계속 걱정은 하시지만 뭔가 그걸로 트러블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선수님이 갖고 가고 계신 이 행보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다 제가 혼자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 사실 뭐 서포트 해줄 게 없죠. 어, 네. 제가 다 혼자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거지. 저는 좀 굉장히 멋있게 봤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 이게 국내보다는 해외에 더 많이 알려진 영상 같아요. 한국관광공사에서 파쿠르를 접해서 이제 국내에 있는 많은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되게 하시는 역동적인 광고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되게 웃긴 게 저는 국내에서 이슈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이슈가 된 영상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보니까 거기 여러 다른 분들하고도 같이 콜라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파쿠르 팀인 건가요? 팀도 있고 이제 단체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개개인이 저 포함해서 이렇게 3명이 출연을 하였던 거고요. 네. 다 현재 이 한국 파쿠르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분들도 선수님처럼 파쿠르라는 직업을 접목시켜서 지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그거 외에 이제 또 개인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네네. 우선 지금 제가 인터뷰하고 있는 이 한사부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혹은 그런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파쿠르 수업이나 워크숍을 종종 나가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도 하면서 많은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분들과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광고나 뮤직비디오 이런 좀 다양한 매체에서 파쿠르의 액션 부분을 대역을 한다거나 혹은 제가 직접적으로 모델 혹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장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건 사실 조금 더 대중화되려면 이게 뭔가 공식화돼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2028년 올림픽.
공식 종목으로 이제 추진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가능할 거라고 솔직히 생각은 하세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비보이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못 들어갈 게 있냐 이거죠.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붙이자면 사실 비보이는 파쿠르에 비해서 훨씬 더 대중적이지 않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아니 해외 사례를 보면은 파쿠르도 엄청 네. 제가 파쿠르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비보이를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기는 하죠. 약간 퍼포먼스는 파쿠르는 약간 액션의 느낌이 강하다면 비보이는 퍼포먼스의 느낌도 훨씬 강해서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요소가 더 있지 않나 싶어서요. 우선 파쿠르가 올림픽에 등재되는 게 공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게 가능성이 있는 게 물론 이번에는 빠꾸 먹었지만 네, 가능성 있는 게 올림픽 위원회가 비보이를 넣고 뭐 이렇게 클라이밍도 넣고 그런 좀 익스트림하거나 좀 새로운 종목들을 넣는 시도를 하고 하는 있죠. 이유가 뭐 축구 뭐 그 외에 뭐 대중적인 운동들 스포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원래 올림픽 종목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건 너무 평범하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특히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크게 흥미를 잃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올림픽 위원회에서도 그런 팬층과 관객들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새로운 스포츠들을 포섭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파쿠르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시기를 비보이가 파쿠르보다 더 유명하지 않냐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해외에서는 사례가 유튜브에서 모든 스포츠 종목 통틀어서 조회수 가장 잘 나온 게 파쿠르예요. 네. 현재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매체만 봐도 저는 차이가 확실히 두드러진다고 생각해요. 제가 비보이를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매체에서 봤을 때 파쿠르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정말 그런 간단한 영화의 추격전, 드라마의 추격전, 뭐 제가 했던 광고 막 여러 가지로 비보이보다 파쿠르가 노출도가 훨씬 많아요. 비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점점 그 시장성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매체를 통해서 정말 좀 뜨고 있는 상황이고 네. 비보이는 오히려 매체의 등장을 점점 안 하고 공연 쪽으로 빠지고 있죠. 네. 저희랑 가는 방향이 좀 다르긴 하다만. 다른 방향.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고 놓고 봤을 때, 앞으로의 10년 후에 네. 선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10년 후면 제가 36이네요. 10년 후. 우선 10년 후라고 이렇게 딱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말한다기보다 제 앞으로의 목표는 우선 파쿠르 세계선수권 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는 게 목표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스턴트 활동들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퍼스널 브랜딩해서 저라는 사람의 가치를 높여서 나중에는 이 운동 쪽에서 은퇴를 한 후에 뭐 서장훈 씨나 강호동 씨나 김동현 씨처럼 본인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후에 예능이나 방송 쪽으로 좀 진출을 하고 싶고요. 네. 나중에는 또 그리고 마블 영화 같은 데 제가 출연을 해보고 싶어요. 멋진 계획이네요. 네, 큰 목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2부에는 실제로 네. 코칭 하시는 모습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자분들이 많이 없다. 그래서 저랑 이제 가능하시다면 촬영 PD님까지 해서 여자, 남자 둘 다 연습하는 걸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